삼화 동굴. 방에서 나오던 스테른이 하품을 하며 입맛을 다시자 입지저지 흠. 그리 말하던 뱀도 새어나오는 하품에 이기지 못하고 따라 하품을 하였다. 반면 거북이는 아직도 꿈나라인지 머리만 등껍질에 넣고선 양쪽 다리만 껍질에서 나와 스테른의 어깨 위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잠이 덜 깬 두 눈을 깜빡이며 스테른은 계단에서 내려와 테이블에 앉았다. 이윽고 바람이라도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삐쩍 마른 아저씨가 다가와 아침 주문을 받고서 주방에 들어갔다. 창밖거리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멍하니 밖을 바라보던 사이 어느덧 주문했던 음식이 나왔다. 현무 앞에는 고기 덩어리가, 스테른 앞에는 샐러드와 함께 수프, 빵이 식탁에 놓아졌다. 수프 한두 숟가락으로 허기진 배를 먼저 달래고 빵을 한 입 물려던 때 너 정말 그 의뢰 할 거야? 뱀의 말에 손이 멈췄다. 이윽고 다시 손을 움직이며 크게 한 입 빵을 뜯어 먹었다. 스테른은 입에 물고 씹으면서 어제 일을 떠올렸다. 이브의 아버지도 나이트였다. 세상을 떠돌며 여행하던 그는 어느 마을에서 한 여인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이브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에 한 번씩 집에 들를 뿐 늘 다시 집을 나섰다. 여행을 다니며 벌어들인 대부분의 돈은 집에 줬지만 이브는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하였다. 돈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와의 추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병으로 허약한 어머니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어주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웃으며 타이르던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뒤였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이브는 따라가기 싫었지만 선택권 따위는 없었다. 반강제로 끌려 아버지를 따라 같이 여행길에 나섰다. 원치 않은 여행이었기에 처음에는 불만뿐이었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단단히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려갔다. 다른 집의 아이들처럼 어리광은 부리지 않았으나 웃으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던 때였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었다. 빽빽한 나무들로 우거진 숲속에서 거대 개미 몬스터 엔트들의 습격을 받았다. 수적으로도 상황으로도 불리한 싸움이었다. 비무장이었던 이브를 지켜야 했던 아버지는 간신히 그녀만 도망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브는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다. 아버지가 엔트들에게 붙잡혀 암벽 아래 동굴로 끌려가는 모습을. 엔트들은 먹잇감을 바로 죽이지 않는다. 독을 주입해 살아있는 채로 보관한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이브는 곧장 가까운 마을로 달려갔다. 사람들을 붙잡고 애원했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다만 한 행인의 조언으로 여관에 의뢰를 맡겼고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이브를 도와줄 라이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암벽에 가봤을 때는 아버지가 끌려간 동굴은 그 어디에도 흔적조차 없었다. 엔트들의 소굴인 동굴이야. 내 괴상한 능력으로 찾는다고 쳐도. 괴상한 능력. 괴상한 능력이라는 말에 순간 스테르는 울컥했으나 뱀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일개미들은 어떻게 할 건데? 설마 엔트 소굴에 일개미 수가 몇인지도 모르고 의뢰를 받아들인 건 아니지? 대략 100마리쯤 되었던가? 뭔 대수라는 듯이 내뱉는 스테른의 반응에 뱀은 기가 찼다. 뭘 그렇게 겁내고 그래? 어차피 여왕만 죽이면 다 죽는 허수아비들이잖아. 그 여왕개미가 어디 있는데? 뭐 개미굴 가장 깊은 곳에나 있겠지. 그걸 아는 놈이 의뢰를 받냐? 결국 참다 못한 뱀이 소리를 지르자 스테르는 사뭇 진지해진 표정을 지어 보이며 들고 있던 빵을 내려뒀다. 불쌍하잖아. 스테른의 대답이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으나 더 이상 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브의 모습에서 스테르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걸 뱀도 알고 있기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때 어머,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브가 다가오면서 침묵이 깨졌다. 자연스레 이브가 맞은편 자리에 앉자 스테른도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원래 일찍 일어나는 편이기도 하고 빨리 너희 아버지를 구해야지. 네, 순간 이브의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마 마른 저리에도 또다시 동굴이 없다면 스텔은 또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에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런 이브를 보며 뭐라 말해줄까 싶었으나 지금 상황에서 뭐라 말하든 같은 반응일 것 같기에 스테르는 말을 아꼈다. 현무는 짧게 혀를 차고선 시선을 밥그릇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뭐야? 내 밥 어디 갔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고기 덩어리는 사라지고 접시만 깨끗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때 거북이의 등껍질 속에서 들려오는 트림 소리. 너지. 네가 내 밥 다 먹었지? 그 말 끝으로 껍질 속으로 뱀이 머리를 넣더니 처절한 거북이의 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안, 얏, 배가, 얏, 너, 너무, 얏. 닥쳐! 닥치고 그냥 물려! 그 모습을 보며 스테르는 한숨을 뱉었다. 창가를 바라보니 자욱하게 깔려있던 안개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이 거리를 밝혀주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스테른과 이브는 여관에서 나와 말 한 피를 빌려 마을을 떠났다. 마을에서 나와 달리다 보니 어느덧 숲에 들어섰다. 하지만 우거진 나무와 숲을 탓에 얼마 못 가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다. 그렇게 몇 분쯤 지나자 앞을 가로막은 것은 앞이 꽉 막힌 암벽이었다. 동굴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믿기 힘든 광경에 이브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에서는 숨이 새는 소리만 흘러나왔고 몸은 눈에 띄게 떨고 있었다. 이윽고 떨리는 손을 들어 절벽을 가리키며 쥐어짜듯 이브가 외쳤다. 저 정말이에요. 정말 이곳에 동굴이 있었다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스테른 씨.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애처롭게 굴자 스테르는 이브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선 절벽 앞으로 다가갔다. 어때? 뱀의 물음에 스테르는 암벽에 손바닥을 대었다. 몬스터의 수가 너무 많아. 그야 당연히 일개미. 아니, 뱀의 말을 자르고서 천천히 고개를 젓더니 다시 입을 떼었다. 수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 암벽, 아니 이 동굴 자체가 몬스터 같아. 마지막으로 벽을 한번 두드려 보고선 현무를 무기화시킴과 동시에 뒤로 두세 발짝 물러났다. 이윽고서 암벽을 향해 총을 쐈다. 탕! 암벽에 박힌 총알 중심으로 얼어붙는가 싶더니 얼어붙은 벽 표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동굴이 나타났다. 좋아, 그럼 가볼까? 가볍게 몸을 풀고서 아직 뒤에 서 있는 이브를 쳐다보았다. 금방 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이브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스테른이 동굴로 들어가려 하자 이브가 달려와 스테른의 팔을 붙잡았다. 뭐야, 갑자기 왜? 스테른의 물음에 이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용기를 내었다. 저도 같이 갈래요. 뭐? 안 돼, 위험하다고. 당연한 스테른의 반응에 이브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다시 말하였다. 여기서 혼자 기다리거나 혼자서 마을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스테른 씨 따라가는 게 덜 위험해 보이는데요? 동굴은 혼자 걷기에는 넓을지 몰라도 둘이서 나란히 걷기에는 좁았다. 그렇기에 스테른이 앞장서서 걷고 뒤에서 이브가 따라왔다. 한동안 동굴 안에는 두 사람의 발소리만 울려 퍼지다가 이브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 억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아냐, 틀린 말도 아닌데. 네, 조금은 미안한 감정이 들었는지 이브가 고개를 숙이다가 문득 무언가를 보았다. 근데 스테른 씨, 이건 뭔가요? 이브가 가리킨 것은 원래 스테른의 몸 주위에 돌고 있던 뱀이었으나 지금은 스테른이 아닌 이브의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별건 아니고 위험할 때 그게 널 지켜줄 거야. 네, 스테른의 대답에 마음이 놓이면서 입가에 미소와 함께 홍조가 띄었다. 통로를 계속 따라 걷다 보니 이내 넓은 공간과 함께 앞에는 두 갈래의 통로가 나타났다. 그리고 샤샤샤샥 바닥을 기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가 오른쪽 통로에서 황소만한 개미, 엔트들의 모습이 보였다. 우르륵 기어나오는 엔트들의 모습에 겁에 질린 이브는 스테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스테른은 기어나오는 엔트들에게 총을 쏘는 대신 통로 앞쪽 바닥에 총을 쐈다. 알 수 없는 행동에 이브는 스테른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스테르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엔트들을 주시하였다. 이윽고 엔트들이 막 통로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 슈걱! 바닥에서 얼음 기둥이 솟아오르면서 입구를 막는 동시에 막 통로에서 빠져나오려던 엔트들을 천장에 짓누르며 죽였다. 얼음 기둥 위에서는 엔트들의 피로 보이는 끈적한 연녹색의 액체가 흘러내렸고 막힌 통로 뒤에서는 얼음 기둥을 깨려는 듯 딱딱딱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얼음 기둥은 깨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또다시 스테른이 총구를 들어올렸다. 아이스 캐논. 방아쇠를 당기자 저 조그마한 총구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바위만한 얼음 덩어리가 쏴졌다. 그리고 얼음 기둥과 부딪히는 순간 그렇게도 단단해 보이던 얼음 기둥이 마치 유리 공예품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얼음 기둥 뒤에 있던 엔트들 또한 얼음 덩어리에 쓸려 죽었다. 단숨에 엔트들을 죽이자 이브는 다소 놀란 표정으로 말이 새어나왔다. 굉장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긴장 풀지 마. 스테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양쪽에서 엔트들이 기어나왔다. 아이스 캐논. 이번에는 왼쪽 통로를 향해 아이스 캐논을 날렸다. 얼음 덩어리에 쓸려 죽었으나 그 틈에 오른쪽에서는 이미 엔트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이 징그러운 광경에 이브는 두 눈을 찡그렸으나 스테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시 오른쪽 통로를 향해 아이스 캐논을 쐈다. 덕분에 아직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엔트들은 죽었으나 이미 통로 밖으로는 수많은 엔트들이 기어나와 뿔뿔뿔 기어다니고 있었다. 이윽고 스테른에게 달려들기 시작했다. 스테른은 당황하지 않고 이리저리 몸을 피하며 한 마리 한 마리씩 정확히 머리를 노려서 죽여갔다. 반면 이브는 방해될까 자신들이 들어왔던 통로 쪽으로 몸을 피했으나 깍! 울려 퍼지는 이브의 비명소리. 하지만 스테르는 이브에게 신경 쓸 겨를도 없거니와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었다. 엔트 한 마리가 이브에게 달려드는 순간 퍽! 이브의 몸 주위에 돌고 있던 뱀이 달려드는 엔트를 후려치며 날려보냈다. 고마워. 고맙다는 말에 뱀의 대답은 없었으나 어찌 뱀의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렇게 전투는 금방 마무리되었고 주위의 엔트들의 시체는 가루가 되어 사라져갔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별의 조각은 없었다. 이래서 엔트들 사냥은 비효율적이라니까. 여왕개미만 죽이면 일개미들은 전부 다 죽는다. 일개미들은 허수아비일 뿐, 즉 본체는 여왕개미 쪽이라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아무리 허수아비들을 잡아본들 별의 조각은 나오지 않는다. 오로지 여왕개미만이 별의 조각을 준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에 입맛을 다시며 아직도 몸을 피해 있는 이브에게 다가갔다. 스테른과 이브는 잠시 의논을 해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무작정 오른쪽 통로로 향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아마 통로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브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스테른이 무언가를 물어보아도 예, 아니요, 네로만 대답할 뿐 결국 스테른도 지쳐 말을 멈추었다. 그렇게 걷기만 하던 때 스테른 씨. 조용히 이브가 불렀다. 응? 이브를 쳐다보니 그녀의 오른손에는 조그마한 은빛 물체가 반짝였다. 그리고선 죽어! 갑자기 이브가 그것을 스테른을 향해 휘둘렀다. 뭐야? 재빨리 몸을 뒤로 빼면서 피했으나 어디서 났는지 모를 나이프를 들고서 이브가 이상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냈다. 킥킥킥 죽으라고. 그리고선 다시 스테른을 향해 마구잡이로 나이프를 휘둘러댔다. 다행히 대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하고 엉성했기에 피하기는 쉬웠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스테른은 난감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래? 킥킥 왜 그러냐고? 그냥 죽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한 스테른은 이브가 휘두르는 나이프를 피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그리고 이브가 팔을 길게 뻗으면서 나이프로 스테른을 찌르려는 순간 옆으로 피하고서 이브의 목덜미를 손날로 내리쳤다. 분명 이로써 기절할 거라는 생각으로 나름 강하게 내리치긴 했는데 스테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이 이브의 목이 그대로 잘려나갔다. 분명 단순히 손날로만 내리쳤을 뿐인데 그대로 잘려나가, 아니
어떻게 손날로 사람의 목을 자를 수 있단 말인가. 애초에 목을 내리칠 때 아무런 촉감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단순히 손날이 목을 투과했을 뿐. 그로 인해 스테르는 이브의 목이 잘렸다고 착각한 것이었다. 이브의 목은 멀쩡히 잘 붙어 있었다. 이런 생각까지 오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될 무렵 이브의 몸이 서서히 연기로 변했다. 이브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지어지며 사라졌다.